자, 일단 저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경찰청 인터폴 계장 전재홍입니다. 이야. 예. 구체적으로 인터폴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국제 형사 경찰 기구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와 연관된 업무를 하다 보면 한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다른 나라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경찰 기구들을 국제 기구로 하나 만든 게 거고. 예, 인터폴이죠. 현재 인터폴 총재님이 한국 분이시래요? 김정일 총재님. 야. 총재님은 좀 프랑스에 있으신 거예요? 총재님은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십니다. 뭐야, 어떻게 된 한국에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인터폴 부서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 가장 좀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외국어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네. 토익 계장님도 보셨어요? 그 탭스 시험 탭스가 더 어렵다 그러죠. 예. 몇 점 만점에 몇 점? 1급 받았습니다. 1급. 그럼 영어 무지하게 잘하시는 건데. 인터폴 부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잡아서 국내로 데려오는 일.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국제 공조 수사라고 하는데 여러 나라를 거친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수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공조를 받아서 다시 국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수배 등급이 총 8가지가 있는데 색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적색 수배자는 저희가 중요한 피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범죄라고 생각을 하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 수배를 신청을 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거나 할 때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색 수배는 이게 무슨 사건 관련자, 예, 관련자, 황색 수배는 실종자, 실종, 예. 흑색 수배는 사망자, 사망한 사람, 예, 사망한 변사자라고 하죠. 녹색 수배는 우범자, 우범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 예. 보라색 수배는 범죄 수배. 이건 뭐예요?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겁니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인 범죄자를 단체로 송환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47명을 네, 비행기를 맞아요. 딱 빌려가지고 네, 전세기로. 예, 전세기로. 예. 한두 명도 아니고 해외에서 47명의 범죄자를 사실 국내로 이렇게 데려오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 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대부분이 거의 경제사범이 많은데 그 사기를 저지르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와서 자기 피해를 변제를 하던가 아니면 처벌을 받던가 해야 되는 거가 컸고 송환하는 절차가 엄청나게 딜레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순번까지 올라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스트레스로. 받아서, 예. 처음에 계획을 잡기 시작한 게 범죄자들이 그 비쿠탄이라는 인천 수용소가 있어요. 그곳에 80명이 있는데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송환을 하려면. 범죄자들이 빨리 한국에 와야 처벌을 받고 자기의 피해금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송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해서 단체 송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필리핀 도착해서 범죄자들을 다 한 1시간 정도 체류하다가 다시 이제 귀국하는 하루 코스였습니다. 6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4시 이전에 공항을 도착해야 돼요. 처음엔 한 차로 가려다가 이게 만약 사고가 나면은 그걸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차를 나눠 타고 갔고. 그럼 몇 분이 거기 가신 거예요? 저희 이제 호송관으로 한 120명이 갔습니다. 거의 한 2배 인원이 갔네요. 2배 이상. 그리고 이제 우발 대비조라고 해서 또 일정 사람들은 또 따로 해놓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그때 하루 만에 한 2kg 정도 빠졌어요. 밤마다 이제 악몽을 많이 꿨죠. 무슨 악몽들을 꾸셨어요? 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갔는데 뭐 5명 있고. 이 송환이 안 되면 국가 예산 다 날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항 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현지 그 당국과 협조를 잘 해서 버스에 그 범죄자들을 다 싣고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비행기 안이? 일부 세력들이 뭐 난동을 부리면 어떨까 했지만 저희가 안에서 경찰관들이 이제 양옆에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3명이 같이 가야 돼요. 수갑을 그 차고 있으면 화장실을 어떻게 그때만 잠깐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다. 안에서 문을 잠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을 잠지 못하게 하고. 기내식은 나오나요? 비행기니까? 근데 기내식은 원래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근데 포크하고 나이프를 또 쓰면은 이거 그쵸. 자해나 네. 이렇게 옆에 또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샌드위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디테일하게 또 예. 이런 것도. 지금 경찰과 피의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네, 경찰청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 47명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호송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송환 대상에는 보이스피싱 28명을 비롯해서 사기 사범 39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는 총 460억 원에 이르고요. 지금까지 그 계장님이 그 송환한 그 도피범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부서에 있으면서 한 1,500명 와. 했는데 뭐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와. 또 일선 수사관서 수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 게 한 1,500명 정도. 혹시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해외에 나가면 반드시 데려온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 직접 있으면. 좀 얘기를 하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사를 해야죠. 예의가 인사를 있으시네요. 예. 피해자분들 생각하셔서 빨리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또 보내겠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화가 나죠. 돈 몇천만 원하고 몇 억이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럴 정도의 돈을 사기쳤다는 거는 거의 그 사람이 가용할 수 있는 전 재산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구 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는 걸 심어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때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후레쉬 딱 붙여가지고 하나씩 야 일어나봐 그러면 넌 먼저 일어나는 건데 싹 다 채워가지고 20년간 조폭 잡는 형사에서 중대 사건 책임 수사관이 된 정희석 경감님이십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사님이셨군요. 형사님이시구나. 네. 아니 근데 이게 책임 수사관이 정확히 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올해 이제 경찰의 수사 구조 개혁 일환으로요. 네. 경찰 수사관들의 그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경찰 수사관 중에 최상급 수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이제 요거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형사님이 그 형사 분야로 뽑힌 59명 가운데 수석을 하셨다고요? 예, 이번에 2,000명 정도 시험 봐가지고요. 와. 이제 90명 선발됐고 형사 분야에서는 59명 선발했는데 그중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으셨겠어요. 예, 태어나서 1등은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 경찰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찰은 9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22년 정도 했고 그중에 강력 형사로는 15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네네. 서울에 그럼 올라오신 지가 이게 한 얼마나 되신 건지? 서울로 뭐 범인 잡으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아, 범인 잡으러는? 네, 자주 있었고요. 특히 이제 기억 남는 건 2018년도 11월 달에 서울 경기 지역 조폭들이 광주에 이렇게 원정 보복을 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건 담당하면서 도망간 범인들 잡으려고 서울 경기 지역에 자주 왔었습니다. 광주에서 보복전을 벌였던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남성을 향해 조폭들은 바닥에 침까지 뱉으며 위협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의 조폭을 붙잡는 데 이어 모두 7개파 35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조폭들이 공권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광주 조폭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네. 평소 친분이 있던 인천하고 이게 서울 지역 이 조폭들이 내려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러 내려왔었는데 네네. 그 전날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서로 시비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 광주 애들이 좀 홈그라운드기도 하고 이 쪽수도 많기 때문에 이겼죠. 때리니까 이제 맞은 애들이 서울 인천 애들이 자기 조직 애들을 새벽에 불러내린 겁니다. 인천하고 서울에서 한 30명이 새벽에 집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요. 현장에서 대부분 검거했는데 일부 도망간 범인들을 잡으려고 서울에 오신 거예요? 예, 서울 자주 왔어요. 그걸 또 잡았습니까? 예, 전원 49일 만에 35명 전원 잡아서 구속했던 사건인데요. 이야. 한 명만 끝까지 안 잡힌 애가 있었어요. 네네네. 예, 그 애를 잡으려고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잠복해본 기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11박 12일 동안 우리 잡을 때까지 안 내려온다 하고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짐은 뭐 싸셨습니까? 이렇게 뭐 길어질 줄 모르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속옷 6벌 챙겨갔거든요. 아. 직원들은 뭐 5벌 챙겨온 직원들도 있고요. 예. 어떤 분 하나 5박 정도나 6박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 끝내고 간다. 네. 팬티 개수로 몇 박 며칠인지가 대충 나오네요. 야. 보통 아무리 이렇게 길어져도 우리가 일주일 정도 하면 사람이 좀 지치고 이게 가족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갔다가 다시 좀 며칠 쉬었다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 이거 잡을 때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이 팬티 양말 다 떨어졌는데도 내려가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럼 계속 빨아서 그냥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그게 모텔에서 이렇게 저녁에 빨고 아침에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걸로 말려가지고 잘 때는 이렇게 노팬티로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잘 없이. 때는 또 그렇게 노팬티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유. 남자들끼리 네, 뭐 그거는 뭐. 네. 아, 같이요? 혼자 계신가요? 아, 같이는 같이. 아니 추리닝 같은 거 반바지 아, 같은 거. 입고 있고. 혹시나 그랬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게- 근데 덜미를 잡았습니까? 네, 그게 1월 12일 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날인데 새벽 2시였습니다. 집에 있던 애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따라가 봤더니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걔를 딱 만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걔 기다리면서 그 전년도부터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잡히면 진짜 이 새끼 콱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딱 네.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네.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나와신 게. 그 반갑고 이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여기 있었구나. 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반갑다 할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아 근데 또 이렇게 계시니까 같이 올라왔던 형사님 아, 예,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든든합니다. 예. 아니 저 범인을 구속하고 퇴근길에 먹는 술이 있다 그래요? 이게 형사들 사이에서 범인을 구속하고 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저희들은 이제 꼭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 사건을 복기해 보면서 이게 잘 됐고 이게 못 됐고 그때 우리 마시는 술을 우리는 구속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범인을 구속시켜 놓고 마시는 술. 네. 구속주. 그래서 이제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구속주에 취하고 구속주 맛을 알면 평생 형사 그만 못 둔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 딱 구속시키고 났을 때 우리 예. 촬영 끝나고 마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신가요? 범죄자들을 항상 이렇게 이제 잡으러 다니시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항상 위험에 좀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정말 베테랑 고수 형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막 추격해서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렇죠. 아니 막 싸워서 이렇게 싸워서. 예, 잡는다든지. 이런 건 조금 이렇게 이제 초보자 때 이야기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잡?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다리는 걸 더 하고 우리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잡으면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깡패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깡패들 숙소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소 앞에서 이렇게 딱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서너 명 딱 몰려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좀 초보자들은 딱 나가가지고 야 너희들 이리 와 이러면 예, 그러겠죠. 그러면 도망간다거나 반항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아예 안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리면 얘가 숙소로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만 더 기다리면 이제 잠이 푹 들었을 때 막 들어가도 모를 때 예. 그때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후레쉬 딱 붙여가지고 하나씩 뿅, 야 일어나봐 이러면은 그냥 먼저 일어나 내 먼저 수갑 딱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잡아야지. 뭐 우상탕탕 할 필요가 예, 없다. 그런 편안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 쪽에도 형사님 너무 유명하시죠. 혹시나 뭐 그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있습니까? 이름이 있다거나. 저도 뭘 나중에 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걔들이 저를 정거장이라고 불렀다고. 왜요? 제가 한참 이렇게 이 광주에서 깡패들 교도소 많이 보낼 때 이 교도소 안에서 있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들어오면 이야기를 이제 네. 자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야 너 어쩌다 들어왔냐 이러면은 아 정희석한테 잡혀서 들어왔어. 너는 아 나도 정희석한테 잡혀 들어왔어. 막 다 그러니까 한 깡패 선배 하나가 야 정희석이가 광주 교도소 오기 전에 들렸다 오는 정거장이냐? 정거장. 아니 그분도 누군지 모르게 표현을 잘하셨네. 그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형사님도?
집사람이 자주 하는 말인데 그 집사람이 밖에서 뭐 속상한 일이 있고 이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저한테 이제 하소연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오빠 이번에 누가 이렇게 나한테 이러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그랬어 이렇게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너는 어떻게 했어?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건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을 해요. 이벤트로 이렇게 이게 저도 안 그러려고 자신의 하는데 확인을 가족이고 남편이 아니라 이게 형사의 입장에서 자꾸 그러니까 일단 집사람이 오빠랑 이야기하면 항상 이 조사받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대화가 하기 싫다 이렇게. 아 진짜 그래. 그래서 별로 대화가 없이 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 대화를 많이 하면 꼭 싸우더라고요.